어이 험 오이야 험 오이야 험 오늘은 우리 그 사계절, 사계절과 그 때, 과연 때가 어떻게 우리가 또 응용을 해야 되느냐. 태세, 태세란 그 해, 그해, 그날, 그때, 그 계절에, 그때, 그 해에 그 계절을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의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절기, 절기와 우리가 24방이란 동서남북을 잘라서 각 그 간방에 속하는 그 계절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천지의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즉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어떤 주체라면은 그 주체된 양기가 많은 계절이냐 아니면 음기가 더 많은 계절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그래서 그 사계절의 그 음기와 양기의 기운, 그것은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분류하느냐? 그것은 동서남북, 즉 말하자면 좌오묘유방이라고 하는데, 동서남북의 그 이제 음기와 양기,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품고 있는 정북쪽은 어떻게 해요? 음기가 가장 많겠죠. 정남쪽은 어때요? 양기가 많겠죠. 그럼 동쪽과 서쪽은 같은 양의 음기와 양기를 가졌으나 그 기운이 음쪽으로 뻗쳐나가느냐 아니면 양쪽으로 뻗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절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방인데, 자방은 북쪽을 얘기하죠. 북쪽을 얘기를 하고, 오방은 남쪽의 기운을 얘기하면서, 자방은 동지에 일양이 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일양. 그러면 그 동지 이전에는 이제 음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오방인 하지에 이르면 일음이 생한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기가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참 8절, 24절기의 그 8절만 얘기를 하자면, 동지, 입춘, 춘분, 입하, 하지, 입추, 추분, 입동이 8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속하는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음기와 양기의 그 기운이 변하면서 때로는 험난한 백기를 만들고 물이 풍랑을 이루는 것도 그 음양의 기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산사태가 나고 그 바위가 부서져서 깨져나가는 그런 것도 음양의 기운이 서로 많고 적음에 의해서 그것이 파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천지는 기의 덩어리다. 그리고 기의 덩어리에 또 사람도 역시 기가 뭉쳐져 있는 덩어리다. 그러면 뭐예요? 이 천지는 음기와 양기에 쌓인 기의 덩어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사람도 기의 덩어리죠. 왜? 기운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기운이 있어야 내가 뭘
하고 뭘 또 움직이고 또 뭐 앞으로 일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기운이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내가 저 산을 넘어가야 될 텐데 기운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산을 넘어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운을 보충하고 또 체력을 보충해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천지는 계절의 사계절에, 즉 사계절은 동서남북의 기운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기운이 아주 조각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방은 내가 북쪽이라 그랬죠. 북쪽이고 이제 동지의 기운이고 오방은 남쪽의 기운이죠. 이거 내가 잘못 썼네. 남쪽 기운이죠. 그 이제 동지의 일양이 생한다. 즉 그동안에 이제 그 음기가 많던 것에서 일양이 생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하재는 일음이 생한다 했는데 그 뒤에 내가 좀 엉성하게나마 급하게 좀 이 도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기운이 이제 네 개의 기운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네 개를 잘라서 그러면 동지의 일양이 생한다고 하는 얘기는 음이 세 개의 양이 하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45일 시간이 지나면 입춘이 오는데 입춘 때는 어때요? 두 개, 양 두 개가 되죠. 음의 기운이 두 개, 양이 두 개. 그래서 이제 점점점 양기가 많아지는 계절로 올라가죠. 양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이제 생기면서 올라가죠. 양기가. 그래서 그 춘분 때에는 음이 하나의 양 기운이 세 개죠. 그 입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양기가 이제 아주 성하죠. 성한 계절이 되죠. 입하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기운이 이제 천지 만물은 뭐예요? 극즉반의 원칙, 즉 최고로 성한 분은 다시 어떻게 내려와서 반대의 성질을 또 품고 돌아간다. 예, 양기가 많으면은 어느 때가는 음의 기운이 나와서 그 음의 기운에 의해서 그 기운이 꺾이는 아주 오묘한 거죠. 예, 오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입하에는 그 양기가 가장 말하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 양기가 뻗치다가 이제 음기가 이제 하나씩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 기운이 되니까 내려온다. 내려오는 것은 뭐예요? 음기가 하나 생긴다. 그래서 이제 하지가 되면 음의 기운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양기는 점점 어떻게 이제 하양 곡선을 타면서 내려가게 되죠. 음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가면서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추가 되면은 양의 기운이 같은 같다는 얘기죠. 이제 두 개, 안에 두 개, 양기 두 개, 양기. 그리고 추분 또 45일의 시간이 지나가면 양기는 하나만 남고 음기가 셋이 됩니다. 세 개가 됩니다. 세 개. 그리고 또 날짜를 지나서 이제 계절이 지나서 또 45일이 지나가면 입동이 오는데 입동이 올 때는 왜? 입동은 최고의 음기가 향한 음기가 가장 많은 때가 됩니다. 음기가 양기는 전혀 없죠. 그럴 때는 어때요? 또 세월이 또 한 45일 지나가면 어떻게 거기서 양기가 싹이 터서 동지의 시기로 돌아오죠. 천지 만물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많으면은 어때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운이 꺾여서 내려가고 또 내려간 기운이 더 내려가서 음의 기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 양기가 생겨나서 음기가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그 음과 양의 어떤 그 배율 그것은 정확하게 그 계절이 사람을 속이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자연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란 무엇이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진실되기 때문에 속이지 않는 이치. 그래서 그 진리 아니에요? 모든 것의 진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천지 자연이 품고 있다. 이것이 내가 이제 요거 이제 8절만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24방에도 요 사이사이에 넣으면 다 이런 그래프 형성이 됩니다. 즉 모든 것은 성한 것 점점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그 극점에 다다르면 또 반대인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이 생겨서 점점 내려가서 또 음의 기운도 또 어떻게 돼 최고조로 점점 내려가서 아주 그 음의 기운이 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거기에서 또 양의 기운이 더 쌓이 타서 다시 또 양이 올라오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계절이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겨울에서 또 다시 봄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 천지만법의 진리다. 이것을 내가 24절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절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쪽과 서쪽이 있죠. 그 동쪽과 서쪽의 기운은 뭐예요? 응? 동쪽과 서쪽은 춘분, 추분. 이거는 아니라 이 입춘과 입추가 되겠죠. 이건 내가 좀 잘못 표시했네. 그때는 양의 기운이 같다. 네, 똑같이 같다. 입춘과 입추 때에는. 네, 그것만 알아두시고 동서남북에 의해서 음양의 기운이 바뀌고 또 절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절기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 요 관계에서 태양이 점점 고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양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태양도 역시 이제 또 높아만 지겠습니까? 태양이 또 이래서 또 돌아 내려오죠 이렇게. 그럼 점점 가을로 가서 이렇게 해서 또 겨울로 가는 게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는 참 어찌 보면 철저한 과학이면서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백강의 전투, 즉 말하자면 동북아에서의 국제전. 그러면서 우리 참 어찌 보면 그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대한민국만 코피 터지는 전쟁이 3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전쟁 663년에 일어났던 백강의 전투는 이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지금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또 뭔가 걸고 넘어져서 뭔가 좀 땅 따먹기 하려고 벌인 전쟁이 임진왜란인데 일본 놈들 입장에서는 1000년간을 준비를 합니다. 1000년간 이 전쟁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백강의 전투가 있고 나서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죠. 그런데 연원들 말이에요. 아주 잔머리 굴리고 말이죠. 응? 나 조선을 치는 게 아니라 나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야 너희들 좀 길 좀 빌려줘.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국 땅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것이 우리는 임진왜란의 시작인데 이 자식들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 전쟁을요. 한국을 완전히 도륙내서 자기들 아주 식민자 시키려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준비 과정이라든가 조금만 진행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1592년 4월 13일 일본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한국은 길 좀 내주라 하면서 이제 그
선발대가 이제 들이닥치죠. 말하자면 유키나가가 이끄는 전함 700척과 18,000명이 부산에 이제 조총을 들고 막 쳐들어옵니다. 근데 뭐 부산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일본 놈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아주 뭐 파죽지세라 그래야 되겠죠. 그냥 바로 그냥 함락당합니다. 그냥 바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정예군이 18,000명이 갖다 부산에 들어왔으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전쟁 준비했어요? 전부 다 닭파 싸움 하다가 참 세월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4월 13일 날 유키나가가 끄는 전함 700척은 18,000명이 들어왔는데 4월 18일 날 갓도 기요마사가 이끄는 22,000명의 병력과 또 대전함이 또 들어와요. 그 벌써 얼마예요? 몇 명? 그 다음에 삼군인 구로다 나가마사라는 놈이 또 11,000명하고 병력을 이끌고 부산 다대포를 거쳐서 김해 그냥 상륙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얘기할 건 없죠. 뭐.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뭐 총이나 활 가지고 싸우는 시대에 조총 가지고 가서 빵빵빵 이렇게 되니 뭐 견뎌나겠어요? 스페인을 정복한 잉카 제국의 예를 들더라도 아니 그 뭐 800명인가가 그냥 한 20만 명 죽여버리잖아요. 딱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예. 스페인이 지금 잉카 제국을 치러 들어서 하던 그 시대와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 한국이요. 예.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이제 스시마 또 잔류병력 한 15명의 예비병력이 있었다고 또 그러는데 대략 보면 한 임진왜란에 동원된 병력이 한 35만 명이라는데 우리는 35만 명은 그만두고 5만 명도 없었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당시의 그 전쟁 기술, 뭐 이런 것은 일본이 이제 전국시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내부의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각 그 부족도 간에 이제 전쟁이라서 이제 그 말하자면 자신들의 그 이제 전국시대를 거치죠. 그 나라에서. 그러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해양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뭐 병장기, 뭐 그다음 축성술, 신무기, 뭐 화포, 조총 이런 것들을 이제 참 외국의 문물을 해서 다량으로 들여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 시대로 일본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보다 발전됐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착한 맘 먹는 게 아니죠. 또 나쁜 맘 먹죠. 일본은 늘 종족이 그래요. 종족이 억누르면은 자기들한테 좀 힘이 센 놈들한테는 꼬리 내리고 바짝 기고 말이죠. 자기보다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어 올라서 갖다 올라타서 즉 우리 말하자면 갑질하는 그런 형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 걔네도 국민성이에요.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좀 어렵게 해주고 좀 저 사람도 살 수 있게끔 뭔가 해줘야지 하는 이런 참 어떤 그 정이 있는 생각은 털것만도 안 하는 종족이에요. 그놈들이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들이 왕권과 나라를 형성해 줬는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좋은 성격을 못 갖고 이렇게 못된 성질만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특유상 섬나라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외국으로 뻗쳐나가려고 하는 강한 기질을 품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도요토미가 이제 말하는 전국시대의 그 통일을 이루는데 말하자면 지방 호족들한테 말하자면 이제 그 땅을 분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땅은 뭐 계산 생산해도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좀 나눠주다 보니까 좀 불만이 많죠. 이제 지방 호족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내가 이 농토고 뭐 이만큼 가지고 참 내가 똥똥거리고 살았는데 도요토미가 들어온 뒤로는 내가 아주
내 영지도 없어지고 뭐 좀 살기가 좀 찌부지해졌다고 하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그 머리를 쓴 거죠. 이거 내부에 어떤 그 일이 있을 때는 그 정신을 밖으로 좀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쳐서 식민지하고 명나라도 쳐서 식민지 시키고 알고 봤더니 말이죠. 인도까지 치러 가려고 말은 그랬답니다. 참 지나가는 개가 웃어야 될 일인데 참 어찌 뭐 백보가 커다래야 되나 진더라 자기가 인도까지 치러 가려고 그랬답니다. 아니 뭐 유럽까지 가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도 우리 그 백성들이 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참 우리는 좋은 생각을 지니고 그들을 지금도 대하고 있지만 그놈들은 또 그렇게 한 35만 명 정도 우리 한국에 한 20만 명이 파견돼 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파죽지세로 갔다가 그냥 막 뒤를 밀고 가죠. 아이 근데요 일본이 부사랑에 이제 그 참 세 개의 군단으로 해서 이제 나눠서 이제 뭐 13일 날 4월 13일 날뭐 18일 날뭐 28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20만 명이 응? 몰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선조 임금은 뭐 있을까요? 네? 선조 임금 뭐 했어요? 도망가죠? 딱 전쟁 발발 보름 만에 서울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왕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왕정이라는 거 이게 참 똑바른 인물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 잘못 통치해서 방비를 잘못하니까 갖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는 우리가 뭐 대비를 안 하고 그들하고 싸움 안 붙은 건 아니죠. 뭐저 신립 장군이나 이일 장군 같으신 분들을 상주와 충주로 보내서 일본군을 좀 저지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뭐 감당되겠습니까? 조총 앞에서 뭐 더구나 그뭐저 신립 장군은 그 충주 강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뭐 배수진을 쳤다는데 그 배수진은 나 참 물러설 곳 없는 그 참 어떤 그 마지막의 그건데 마지막에 어떤 그 총으로 빵빵빵 쏘대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거 다 전사하셨죠. 참 우리 그 슬픈 역사의 일면입니다. 이제 요 참 임금이 도망간다. 참 이거 도망가는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임금이 이제 참 평양성을 향해서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는 선조의 대가리 속에는 과연 12년 전에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에 대한 각 중앙에 2만 명령을 두고 각 8도니까 8도에 10,000명의 군사를 조련해서 우리가 1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킬 수 있으니 이거 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 뭐 평화로운 시절에 군대를 뭐 양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 반대 발언자들이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그 무산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12년 전에부터 준비를 했다면은 일본 놈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부산까지 뭐 이렇게 뭐 치고 올라와서 뭐 서울까지 오는 이게 가격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했어요? 준비 안 했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이 얘기도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